당연히 예우도 확연히 달라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재직 시절에 국가의 중대한 기밀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경비와 경호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 최대한 10년 동안 이제 유지가 되는데요. 그 외 나머지 모든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다 박탈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연금이 이제 박탈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도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서거시에 돌아가셨을 때 국립묘지 안장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지금 박탈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형사상의 불소추 특권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외환의 죄를 짓지 않고서는 소추되지 아니하는데, 그게 이제 풀렸기 때문에 네. 또 체포 과정에서의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이권 개입이라든지 또는 최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된 그 수사의 이제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많은 변화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속도 있는 수사와 함께 포트라인에 설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당시에 검찰들은 거의 뭐 윤석열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다라는 비판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편향적인 수사와 기소를 좀 해왔었는데요. 그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도 뭐 황제 수사라든지 봐주기 수사를 통해서 무혐의 처리하고 계속 그런 것이 반복돼 있지 않아? 네. 반복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이제 검찰의 존폐 문제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검찰이 자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라는 일각의 시각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윤석열 검찰이 당시에 지금 그 내란 당시에 내란과 관련돼서 뭐 그 고위 검사 2명을 선관위에 파견을 보냈다든지, 또 비화편을 통해서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를 했다든지, 네. 그리고 또 그 내란 수계 피의자인 윤석열을 석방시켜줬다든지, 또는 경호 차장과 본부장을 구속영장을 3차례나 이렇게 기각시킨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내란에 관련되었다라는 많은 의혹들도 갖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국민적인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계류적인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대단히 많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들을 수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대선 전국에 개입하겠다는 의사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 계륵 같은 존재인 것이죠. 사실 헌재 그 판결 난 이후에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도 없었고요.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파면이 되면 관저에서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관저에서 만나서 그 탄핵 그 반대의 선봉장에서도 나경원 의원한테 수고했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마치 상황인 것처럼 이렇게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계속 형사 재판들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적극적으로도 경선이나 대선에서 관여하려고 할 것 같고,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대표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 네. 위해서는 위해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강성 보수층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행보들은 그 당과 그리고 그 국민의힘 이런 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보로 귀결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혜정 의원님,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 등의 대통령 거리 시 권한대행이 4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앞서 이제 박원석 전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일 공고를 지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이제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네. 사실 실제로 한덕수 대행이 그동안 마은혁 재판관을 아직도 임명하지 않고 있고, 그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명백한 네. 위법적인 상황인 거는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선거법 35조에 의하면 대통령 거리 시에 이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어 있고,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4월 4일 날 이제 파면이 되었기 때문에 4월 14일까지는 공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4월 14일까지 공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 조항이나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요. 네. 그런 이제 입법적인 미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라든지 특검 추천 의뢰라든지 이렇게 헌법상의 임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그런 전례들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관련된 대비를 지금 하는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한덕수 대행이 이제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지 그런 않습니까? 입장을 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무회의가 화요일 날 열리니까 8일쯤 예, 그죠? 내일 네. 모레 열리는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선거일을 정상적으로 공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에 관심이 쏠리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잖아요. 그 점은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 관심이 높아지긴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이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대선 과정이라면 컨벤션 효과가 당연히 있을 것인데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때문에 생기는 지금 경선이기 때문에 그 네. 정상적일 때와는 상황이 많이 틀릴 것이다. 그리고 경선 기간도 60일에 아이고 30일 안에 경선을 치러야 되는 것이잖아요. 60일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히 컨벤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들의 구도를 보면은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런 그 찬반의 후보들이 서로 그 경선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그 이전 투구하는 그 모습들이 많이 연출될 것이고 그것이 경선 이후에도 휴유증으로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 측에 당선되더라도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또 탄핵의 그 탄핵 기각을 주장했던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또 중도나 합리적 보수의 지지층을 확장시키는데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래나 저래나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만 두고 본다라고 하면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진단을 좀 해봅니다. 대표직을 사퇴하고 당내 경선 준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요. 그동안 뭐 경제 정책이라든가 중도 확장론을 펴왔지 않습니까? 네. 실용주의를 내세우면서 민생 통합 행보 계속 이어갈까요? 네, 일단 한덕수 대행이 그 8일 날 선거일을 공고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날 최고위에서 아마 그 사퇴를 하시고 대선 경선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좀 되고요. 그동안 그 이재명 대표는 뭐 지금도 그 이제 회복과 성장 그리고 잘사니즘이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계속해서 민생과 관련된 보폭들을 행보들을 계속해서 해왔고요. 네. 또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정당이라고 규정하면서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명확하게 천명하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후에 이제 그 경선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보폭들은 더 이제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왕처럼 군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들은 그 공중파에서 하시는 거는 좀 결례이고요. 오히려 왕처럼 군림하다 파면당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표현들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권의 구도는 어떤 예상입니까? 네, 먼저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상황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누가 키웠는지 좀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한 이후부터 국정 과제가 돼버렸어요. 이재명 때리기가. 여당 또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더 커진 겁니다. 오히려 그거에 대한 반성의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한에는 이번 대선에도 결과는 뻔할 것이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여당이 아니죠 이제는 그 국민의힘의 후보들을 보면은 그 4일자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보니까요. 그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34%가 나오고 김문수 이제 장관이 9%가 나오고 한동훈 전 대표가 5%, 홍준표 그 시장이 4% 이런 순위로 나오는데 이 흐름은 국힘의 지지자 입장에서도 그 김문수 24%, 한동훈 12%, 홍준표 9%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김문수 20%, 한동훈 8%, 홍준표 7% 네. 이렇게
이런 구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구도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그 국민의힘의 구도는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 간의 구도라고 봤을 때에는 김문수 대 한동훈의 구도로 좁혀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그 파면 전에 네. 4월 1일부터 3일 사이 했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제 파면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과연 그 이제 보수층의 지지자들이 그 어느 쪽으로 더 쏠림 현상이 강화됐는지가 지금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 누가 그 지금 그 후보가 되든 간에 그 확장성에 있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현정 의원님. 저는 이번 대선에서는 20대의 그 대선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123일이 걸렸는데 그 4달 동안에 광장에 20대의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윤석열 파면을 외쳤는데 실제로 파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효능감이 상당히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 공간에서 사회 대개혁과 관련된 본인들의 의견들도 많이 개진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런 본인들의 주장한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선에 참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